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안에서 새는 혈세, 밖에서도 새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모 시의원 8명이요. 해외 연수를 간답시고 주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나라에 참나 소주 40병을 들고 갔다가요. 입국장에 억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그분들의 경비 또한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콩집니까? 밑 빠진 독에 그냥 혈세를 붓게? 어느 시인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용인될 수준을 넘겼습니다. 해외 나가서 선진 문화 살피기 전에 길거리 나가서 성난 민심부터 살피십시오. 9월 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창피한 이 사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조용한 새벽에서요. 공포의 질주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6월 말 제주 서귀포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허. 한 연이 탄 차량이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운전하던 남성 같이 죽자면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네. 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CCTV입니다. 어. 한눈에 봐도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죠. 그러네요.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달리는 차량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만 합니다. 어머. 이 위험한 질주는 1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차량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옹벽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보면요. 앞서 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면 도로에 속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 방지턱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속도 아니로 펑펑 넘어가고, 아니 저 정도면요 최명 원장님 차에 탄 사람들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여성이 가슴뼈에 골절이 생겨서 어머나.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머, 조수석에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골절상을 입었을 때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속도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감지할 수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여성은 지금 상당한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차에는 그러면 조수석 여성 타고 있어요. 그 운전은 누가 했을까요? 운전자가 원래 있었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저 여성하고 연인 관계인 50대 남성이 운전을 했는데 어허. 근데 저 차 안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 다친 여자친구만 놔두고 운전자 50대 남성이 그냥 홀로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천하의 나쁜데. 바로 옆에서 여자친구는 다쳤는데 어머. 그래서 사고 20여 분 후에 다친 여자친구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 그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운전자를 특정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자택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세상에네. 근데 도주했던 50대 남성은 아프다면서 조사를 불응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잖아요. 저 짓을 저질러놓고 아프다고 조사를 못 받겠다뇨. 그런데 세상에 앞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지금 저렇게 무서운 속도 차를 몰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오싹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같이 죽자면서 저렇게 무섭게 속도를 낸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이 작년에 만난 사이인데요. 돈을 빌렸어요. 내 돈을 이제 돌려주라, 갚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돈 없다. 남자가 이제 타고 가다가 막 고함을 질러요.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제 차 속도를 시속 97km까지 과속을 해요. 옹벽을 들이받은 거죠. 그리고 여자는 다쳤는데 남자는 그때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지금 이 남자는요, 이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최재문 교수님, 네. 어떻게 저 짓을 저지른 것도 정말로 기가 막히지만요, 사람이 지금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지금 전치 4주면 중상이에요. 골절상을 당했는데 그걸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내빼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해야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에 네. 데려가든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운전한 사람 50대 남성이고요. 그 옆에 탄 연인이라는 사람 40대 여성이에요.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싸웠고 경찰에 아까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 남자가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못 준다 하니까 싸운 것 같은데 아하. 싸우더라도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저 길 보세요. 저렇게 좁은 길을 100km로 달렸대요. 100km로. 혹시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큰일 날 큰일 뻔했네 날 진짜네. 뻔했죠. 그리고 차들이 옆에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막 가잖아요. 어머.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저게 만약 본인들도 다치지만 아까 말씀한 누가 있었거나 차가 어머. 있어서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니 근데 속도를 못 줄인 거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저렇게 간 거예요. 어머! 일부러. 그러니까 여자를 겁을 주려고 한 거죠. 세상에. 내 돈 내놔라 하면서 협박하면서 과속을 한 거고요. 네. 같이 죽자 하면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경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건데 네. 남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고 화가 나서 이게 좀 과속을 했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다. 다만 부딪히려고 하니까 차를 피하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웅벽을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과속은 했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자체는 고의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속하다가 자기가 미처 제어하지 못하고 충격한 거기 때문에. 경찰도 들여다봤는데 일단 경찰의 눈에도 일부러 낸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사고 후에 다친 여자친구 지금 전치 4주 부상 나왔다고 하는데 네. 가슴뼈가 골절됐다고 어머, 해요. 세상에. 여자친구를 그냥 두고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놓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어허. 그리고 차라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여자친구 같이 죽자 하면서 협박하고 이걸로 굉장히 위험 운전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방금 경찰이 말씀하는 영상을 본 것처럼 사고 직전에 이 고의로 혹시나 이 특수 상해를 가할 혐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경찰도 들여다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굉장히 빨리 100km 넘게 가다가 58km까지 줄였던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이렇게 옹벽에서 핸들을 꺾은 그런 흔적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고 자체는 과실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태우고 아무리 홧김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죽자 하면서 100km로 과하게 운전한 거 맞잖아요. 이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네,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나이만 50대 먹으면 뭐합니까? 철딱서니가 없는데 사람을 저렇게 차에 태고 저런 식으로 겁박을 줘요? 어디서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이건 반드시 경찰 조사 받고 법의 따끔한 처벌도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8회째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단식장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왔대요. 아, 단식 힘내세요. 뭐 이러려고 찾아왔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지 마세요, 밀지. 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얘기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하고 가세요. 자리 비켜주세요. 아니 다 이미 지금 알리고 왔다니 알리고 다 놀았어요.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자. 아니 아니 다 이미 일정 공지까지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다음이 대표님 만나겠다고 그러잖아. 우리 총 아니 다 알지. 총장들 상의도 안 했는데. 일단은 저 모습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단식 힘내세요 대표님, 저는 상대당이지만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뭔가 격앙돼 있고 뭔가 약간의 승강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느냐, 지금 제지당했잖아요. 순탄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오 의장님. 실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쓰레기? 뭐 쓰레기? 우리 야, 무슨 말? 태영호 의원님, 의원님, 네. 우리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쓰레기? 우리 의원님,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쓰레기라든지 이런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는 감지가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의원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탈북으로 오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예를 들면서 민주당의 이름을 떼야 된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는 좀 지나쳤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이 무슨 공산 전체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단어 사용에 물론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다가 국민의힘에 관련된 얘기하면 항의하고 이러잖아요. 쓰레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인신공격적 발행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영호 의원의 행동도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상대로 했는지 모르죠. 그 말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측이 다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태영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을 자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수준의 내용 중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태영호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렇게 막 언성을 높이는 부분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모습이 국회에서 늘 보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런 모습 보면서 이제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좀 품위 있게 못할까 지적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 혹시라도 여러분 가끔 국회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견학오고 그러잖아요. 방청석에. 혹시 만약 있었다면 와 싸운다! 와 쓰레기 나오고 막 싸운다! 손가락질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만약에 봤었다면 진짜 아이들이 있었다면 양측 다 잘한 거 없어요. 뭡니까 이제 국회에서 어디 시정 잡배들이나 쓰는 쓰레기란 단어가 나옵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어디 손가락질 합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방송으로 그게 할 행동인가요? 양측 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게 직접 찾아가면 될 것이지 왜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만나긴 만났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친구에게 쓰레기라고 하면 그 부모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 항의 성명을 전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 시켜야 됩니다. 시부로 하지 마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기는 했어요. 앞서는 약간의 제지 당하긴 했지만 만났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궁금해요. 최준봉 교수님. 네. 왜 그 인신공격성 발언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될 일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을까요? 저희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태용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무수석과의 통화 내용이 얘기가 돼서 네. 그때부터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위치나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지역구가 강남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구가 상당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냥 그 여의도나 이런 데 설이 나오는 건데 파주나 이런 쪽 저쪽 위쪽으로 갈 가능성. 왜냐면 북한에서 또 왔고 이러니까 접경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실 태용호 의원이 강남에서 당선될 때도 많은 부분 이제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이제 좀 보수 진영의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행동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치적 행동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일부러 이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입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더 결집시킨다. 특히 이제 공산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우파 세력들, 이 세력들이 결집하는데 저런 행동은 상당히 박수 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집을 유도해내고 본인의 어떤 그 위치를 좀 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도 당했었어요. 저분이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단시간에 현장에 저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냥 드는 생각은 단식 8회째니까 힘들기도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 보좌진들 시켜서라도 힘드니까 좀 가시라고 하세요. 가시라고. 그럴 법도 한데 일단 만났어요. 그런데 일단은 앞서 눈 감고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진짜 체력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식에. 힘든 시기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가다시피 가시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주위에서 많이 했지요. 아하. 그런데 가지 않으시고 안 만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만나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든데 만약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아직 말할 기운이 남아있구나라면서 비난을 받았을 테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서 감정을 토로하는 분 앞에서는 침묵처럼 좋은 대응이 없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또 한 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국민과 시청자한테 전해지는 이 모습,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 이 모습 봤을까 봐 정말 걱정돼요. 뭘 배울까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미스 코리아와 특전사. 언뜻 이거 상관관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지용 기자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스 코리아와 특전사 어떠한 공통 분모를 찾기도 어렵고요. 어찌 보면 좀 이질감 있는 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매분인가요? 자, 자매.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호. 자, 일단은 미인분이시다. 그거는 느끼겠어요. 네. 일단 이 사진을 보고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특전사 하면은 남성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왼쪽은 미스 코리아 같은데 오른쪽은 여성인데 특전사인가 보다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는 사진이 나왔죠. 오늘 이야기 더 많은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또 우리 안지용 기자님 궁금증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자매 간의 우애가 깊고 또 다른 길을 걷는 자매구나. 그거 소개해드리는 거군요, 지금 허지원 변호사님. 과연 그럴까요? 어머? 궁금하시죠? 어머.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네. 시간을 거슬러서 일단 2019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201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63번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네. 이 아까 봤던 사진의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왼쪽 모습입니다. 네. 사진 속 저 인물 누구냐면요. 올해로 29살이 된 우희준 씨라고 합니다. 당시에 무려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너무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죠. 네. 딱 봐도 키도 훤칠하고 정말 얼굴도 작고 너무 부럽습니다. 오, 키가 진짜네. 눈에 띌 정도로 큰데 네. 다리도 길잖아요. 지금 저분이 키가 172cm에 다리 길이가요. 무려 110cm라고 합니다. 그럼 앉은 키가 62cm인데 제 앉은 키를 생각하면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 당선된 이후에요. 바로 어떻게 됐냐면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의 오른쪽이었는데 네. 한국 대표로 4대 메이저 미인대회로 불리는 저 오른쪽 초록색 배경의 사진인데요. 네. 미스 어스 2019라는 전 세계 미인대회가 있는데 오호. 여기 한국 대표로 출전을 저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여기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는데요. 탤런트상과 후원사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희준 씨란 분이 안진용 기자님 일단 능력자예요. 우리나라 미인 대회에서도 넘버 2, 세계 미인 대회 나가서 지금 탑 5인가 지금 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조금 전까지 미스 코리아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근데 또 하나가 남아 있었죠. 네. 특전사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 언니 얘기예요 이제? 네, 정확히 들어보시면은 누군지 아실 수 있는데 아하. 이 미스 코리아 출전 당시 이 우희진 씨 같은 경우는요. 네. 울산대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학군 장교, 즉 ROTC 후보생이 된 거죠. 그리고 2020년 울산대 졸업 후에는 돌연 ROTC 59기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2021년부터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중위로 전역한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봤던 인물이 최준봉 교수님 네. 자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일인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동일인 어머.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생 때 출전을 했는데 이미 학군단에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학군단은 바로 이제 임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희준 씨는 또 동일한 인물. 저기서 있었고. 지금 미스코리아 선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네. 특전사의 장교로 임관됐습니다. 아하. 지금 이 사진인데 네. 근데 이 우희진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네.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체력 등급 있잖아요. 보통 이제 들어가면 그 장교들은 체력 등급을 측정하는데 아하. 특급을 받아요. 특급. 어머, 진짜예요? 일반적으로 남자 생도들도 그 정도 특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머, 네. 그만큼 정신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3km 달리기에서 네. 남자 특급 기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제 학군단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고 네. 또 하나는 군 복무기간에 통역 장교로 레바논에 저기 지금 파병 간 사진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아까 저 지금 저 사진입니다. 아, 파병 부대네. 레바논에 파견을 갔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냐? 통역 장교로 와. 왔어요. 우희진 씨가 고교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미급! 예. 최재봉 교수님 미급! 저는 이제 대학원을 거기서 다닌 거고 우희진 씨는 고교인데 고교 때 다니는 게 훨씬 발음이 좋습니다. 야하. 나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 저보다 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시절에 미국에서 생활해서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역 장교로 파병 근무도 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신 최재봉 교수님. 예. 특전사 해병대 어딥니까? 해병대죠. 무슨 말씀을? 특전사분들 지금 막 화나실 수도 있어요. 해병대 어쨌든, 화이팅. 해병대 자긍심 뛰어납니다. 예, 지금 예, 예. 최재봉 교수님. 그런데 이 우희준 씨는 자 물론 미모도 출중한데 왜 군의 길을 걸었었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컸었던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선수셨었고 강력계 형사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국위선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ROTC 제도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해서 작년 21년도에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은 국내 유일의 해외 파병 전단 부대이자 특전사의 핵심 전투 부대입니다.
우희준 씨의 눈에서 최전봉 교수님 향해 레이저가 나올 수 있어요. 특전사 최고의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나 봐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색적인 경력을 그러니까요. 한 몸에 갖고 있기란 정말 쉽지가 맞아요. 않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논란이 어머? 있습니다. 또 더 있어요? 큰 반전이 또 있어요. 어허. 아까 우희준 중위가 6월 말에 전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역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계대회까지 나갔다가 군복을 입었다가 군복을 벗고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운동복을 입고 태극마크까지 달게 된 건데 세상에. 무슨 종목이냐면요. 네. 바로 카바디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겁니다. 아니 제가 nobody but you 이건 들어봤지만 카바디는 뭐예요 이게? 카바디가 뭐냐면요. 네. 이 쉽게 말해서 술래잡기와 피구, 레슬링을 합친 것 같은 인도의 전통 놀이에서 유래한 팀 스포츠인데요. 오. 이게 공격수가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선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 그래요? 이기는 그런 어머 게임이거든요. 저렇게 하는 건가? 어머.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엄청 몸과 몸이 부딪히는 굉장히 격한 운동이에요. 야. 경기를 보면은 레슬링 단체전에 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하. 이게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부터 정식 종목이 됐고 네. 2010 광저우 대회부터는 우리나라도 남녀부 모두 출전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상태인데 네. 우희준 선수가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기 이전부터 바로 이 카바디 운동을 했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국군 체육부대에서는 카바디 선수를 아직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고 싶은데 나가는 방법은 전역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근데 카바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고심 끝에 전역을 하고 다시 태극마크를 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택하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결정을 했군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카바디라는 종목이 살짝 낯선 운동인데 왜 이 길을 어쩌다 이 종목을 택했는지 직접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카바디가 인도의 국기다 보니까 아 이런 카바디라는 운동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처음 들었고 아무래도 카바디라는 종목 자체가 순발력이랑 빠른 스피드 그리고 근력을 좀 요하는 종목이다 보니 스턴트 치어리딩을 했었을 때 갖출 수 있었던 근력이라든지 이런 협동심을 바탕으로 이 카바디 운동 내가 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이제 알아보다가 카바디 이제 협회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운동을 하다가 점점 좀 실력이 늘고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2년차 때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6년 동안 계속 국가대표 선수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진짜 우희준 씨의 매력이 정말 뿜뿜이다. 막 빛난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도대체 몇 번의 태극마크를 단 거예요, 우희준 씨는? 총 3번입니다. 어머 세상에. 일단 세계 미인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여군 소위 최초로 특전사 임명이 됐고 또 레바논 파병을 갔으니까 당연히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3번째는 카바디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건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카바디를 원하는데 굳이 왜 미인 대회에 나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바디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본인이 미인 대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눈길을 끌겠죠. 여기서 카바디를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제대로 화장할 줄도 몰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카바디 얘기만 해야지 생각을 하던 찰나에 입상까지 덜컥 해버려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자 카바디 선수로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2014, 2018년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땄는데 아직까지 여성 같은 경우는 메달을 못 땄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우희준 씨는요. 지난 2018년에도 그때도 태극마를 달았었는데 그때는 5위였습니다. 아하. 이번에 2번째 출전인데 꼭 메달을 달겠다는 목에 걸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 의지가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뭔가 이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야말로 우희준 씨는 지덕체를 겸비한 팔방 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명기 원장님 그냥 한 분야에서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해도 쭉 인기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네 가지 부분이 작용하니까.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제 밑을 이루게 되는 거는 이제 신체 능력이에요. 그럼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아하. 미인 대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덧붙여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장교 때는 군사 능력이 전투 능력이 덧붙여지는 그러네요. 거고 거기다가 통역이 덧붙여지는 거고 어머. 그리고 좀 더 특화가 되어서 운동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탐색적 흥분이라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에 관계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거를 갖다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다음은 자율성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커다란 책임감이 있어요. 야. 그리고 그거를 해나갔을 때 내 인생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희열도 느끼고. 네, 아하.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 이 마지막이 없으면 이 모든 건 할 수가 뭔데요, 없는데요. 마지막? 엄청난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이야,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갖다 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인내력이 커다란 그릇처럼 작용이 되어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네요. 우희준 씨 정말 팔방미인이십니다. 그리고 우희준 씨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의 카바디 종목 도전 정말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술 40병 들고 해외 연수 누구 얘기입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이게 무슨 황당한 해외 토픽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시의원들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네. 지난달 15일에 말레이시아의 네. 코타키나발루시라는 곳에서 발음도 어렵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 의원 8명, 네. 용인시의회 사무국 직원 4명, 네. 그래서 총 12명이 네. 소주 40병을 짐 속에 넣어서 입국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억류가 됐다가 관세를 내고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게 관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술이 음주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 문화적 금기인데 굳이 거기에 소주 40병, 여기가 입국자 한 병당 주류 1리터씩만 허용이 되는데 그거를 어기고 소주 40병을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적발이 됐던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MT 가는 대학생들도 요즘 이렇게 술 많이 이렇게까지 안 먹어요. 근데 무슨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철딱서니하게 그것도 이슬람권 말레이시아 이렇게 술을 챙겨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관광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수를 떠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인당 1리터라고 하면 수수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걸 지금 제한을 어겨가지고 지금 관세를 물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가져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연수에 참가한 시의원 얘기에 따르면 현지 영사관 관계자한테 전할 선물용 의도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시의회 관계자도요. 참나. 이 적발 당시에 연수단이 문제가 되면은 버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말레이시아 관세당국 직원이 오히려 관세만 내면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관세 4만 원을 내고 입국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거요. 사실관계 파악하면 다 나와요. 저기 당국 직원이 관세만 내면 갈 수 있다고 했다. 진짜 그 한번 따져봐요. 대질 조사 해봐요. 진짜인지. 그런데 어쨌든 저게 진짜라도 저런 짓을 왜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 갔던 곳이 여러분 발음도 어려워요. 코타키나발루 여기가 뭐 알아봤더니 최재범 교수님 예. 여기 말레이시아에 뭐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요.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특급 리조트도 많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휴양지, 그럼 관광지. 거기에 뭘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 자체는 네. 이제 관광 산업 배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뭐 그 목적으로 갔다고 하니까 목적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관광 산업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고 자기들이 지금 공무 국외 출장 개요라고 해서 네. 그 계획서를 냈는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급 관광지고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오는 곳이니까 네. 그거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그러면 뭐 타당성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죠. 저는 그러나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코타키나 방문, 시청 방문하고 거기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나라의 문화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가 봐도 저게 소주를 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대체? 네.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목적은 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도 용인시 삽니다. 아하. 제가 지금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용인에 코타키나발루처럼 저렇게 휴양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려면 저렇게 천혜의 자연 지형과 관광 환경을 갖고 있는 곳과 그것이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할지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서 관광산업 열심히 잘하는 데를 찾아가는 게 맞지. 네. 저렇게 천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배워와서 뭘 용인시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네. 맞지도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목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수 계획서라는 걸 냅니다.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광산업 벤치마킹이라고 적었대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 연수 목적 의심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다 쳐도 이 행동을 지금 용인시 시민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하시겠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이 말레이시아 연수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약 2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돈인가, 어디서 나온 돈인가 궁금하시죠? 용인시 의회 예산으로 모두 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앞서서도 이런 연수를 추진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연수를 추진했었는데 현지 지진이 발생해서 취소가 됐었고요. 3월에는 선진 관광 비교 목적으로 이번에는 일본 연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거 역시 시국 문제로 취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위약금을 물죠. 네네. 일정 취소로 인해서 문 위약금이 무려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역시 시의회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 시의회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해외 관광지 벤치마킹도 좋지만요. 국내에도 이 관광지 활성화된 데 있대. 그런 데 다니면서 왜 배울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 건 생각을 왜 안 해요? 꼭 해외 나가지 배우고 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터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하다면서요, 허조연 변호사님. 네, 지금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비판 성명부터 나왔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를 방문을 하면서 상대 국가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금기시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 국가에서 관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관계자들 100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요. 당사자들이 오늘 성명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남해 도시인 말레이시아 포타키나발루 입국하면서 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반입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출장에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 모두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90도 사죄 고개 숙인 건 진심이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함을 하는 게 앞서 거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뭐 공간 직원들 선물용이었다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어머? 오늘 그러니까 저 이제 사과 성명 냈잖아요. 네. 발표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거 지금 김앵커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현재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 선물 주려고 가져갔냐 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녁에 자기들이 마시려고 가져갔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도 용인시 시민이에요. 저도 저게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요. 와, 대박 사건이다 정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지를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사과는 했지만요. 이제 남은 관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몇 년도에 저기 지방선거 또 있잖아요. 그때 유권자들이 이거 또렷이 기억했다가 표로 심판할 거예요. 그때 통과하는지 못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야, 살다 보면 별의별 이유가 또 별의별 긴급 상황이 있지만
알사탕이 여러분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 긴급 사탕인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한밤중에 주치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막상 현장을 찾아간 경찰이요. 누워있는 사람 보더니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머.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119 공동대응 부탁드립니다. 저희 혈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먹는 포도당 있어요? 포도당이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어요? 지금 그 쓰러지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울먹이면서 지금 포도당도 없고 지금 출동하셨던 분은 이 저혈당이 의심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긴박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영상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사탕을 사올게요. 알사탕. 빨리. 어디 있어요? 알사탕. 아무것도 단 거. 저혈당이 왔다 해가지고 빨리. 잔도 마지막. 아저씨 고개 들고 있어. 고개 들어오세요. 사탕 하나 묶어라. 사탕 하나 묶어라. 고개 들고 있어 빨리. 지금 상당히 영상도 흔들리고 아마 경찰분 보디캠이라고 이제 몸에 제복에 부착된 카메라 같아요. 막 영상이 흔들고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진 걸까요? 지금 순식간에.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지난달 6일입니다. 경남이 마산인데 주치자,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이 쓰러진 것은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집에 있던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40년간 저혈당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단순 주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혈당 쇼크로 판단을 했고요. 집에서 먹던 포도당을 찾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즉시 마트로 달려가서 알사탕과 이온음료를 자기 돈으로 샀는데 저는 이 멘트가 계속 귀에 맴돕니다. 잔돈 나중에 받을게요. 그 와중에도 이게 빨리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알사탕 하나 굉장히 값싼 간식일 수 있는데 이날만큼은 가장 값진 간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저혈당 순간 이게 1분 1초가 다급한 거 진짜 아실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요. 상황을 저 상황에서 다급하게 또 수고를 해주신 경찰분 얘기 안 들을 수 없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집이 어딘고 싶어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집 앞에서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두드려가지고 모친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혹시 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4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대요. 그래 이제 판단적으로 이게 이제 저혈당 쇼크구나 싶어가지고 TV라든가 이런 데서 본 것도 있고 저혈당이라고 하는 건 일단 당을 갖다가 좀 보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서 사탕하고 포카리 한 병하고 사고 가지고 입술에 사탕을 그 입술 쪽에다가 갖다 대놓고 포카리 그걸 입술에 발라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탕의 당분이 녹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한 거지. 어머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저 경찰분의 응급 대응이 응급 처치가 적절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저혈당인 경우에는 심한 경우 쇼크가 있으면서 우리가 경련이라 불리는 뇌전증 증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은 이제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에 대한 단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한테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병의 쇼크는 때때로는 굉장히 높은 고혈당에 의해서 쇼크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저혈당에 의한 건지 고혈당에 의한 건지를 구분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처를 취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정말 적재적소에 저 경찰분이 대응을 발빠르게 잘 하셨어요. 지금 저분요 건강은 회복하셨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지금 현재 다행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저 조치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세상에, 그래요. 하늘에서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 경찰분의 저 기지가 발휘가 안 됐다고 하면 네. 잔돈 나중에 받을게요. 저만 하고 뛰어가는 모습 보세요. 맞아요. 저 사람의 저런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분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네.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 네. 이런 경찰 승진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걸 올리고 있고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경찰이다. 경찰 빠른 판단력 대단하다. 이런 네.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지금도 우리 경찰분들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멋진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팥줄로 꽁꽁이 아니라 고무줄로 꽁꽁.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정 변호사님. 네, 어제 경기도 수원에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꽁꽁 싸맨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아하.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당시 CCTV에 담긴 이 여성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야, 네. 경기도 수원시 한 복지센터 앞입니다. 모자 눌러 쓴 여성이 종이 가방에 뭔가를 담고 있어요. 네네. 그러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죠. 네. 매무새도 이렇게 가다듬더니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기둥 뒤에 서서 잠깐 직원의 동태를 수줍게 살피더니 종이 가방을 전달을 해요. 네. 그리고 황급히 거듭 인사를 한 뒤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종이 가방 안을 확인한 직원 저렇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진영 기자님, 저 모자 쓰신 분이 저 직원분 혹시 뭐 친척 또는 어머니인가 봐 도시락 갖고 왔다 이렇게 하신 거군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머? 자,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 그리고 벽 뒤에 숨어서 직원의 동태를 살피고 네. 정체를 알 수 없이 방치된 종이 가방. 이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죠? 네. 하지만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어제 수원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여성, 복지행정팀 민원대 위에 이렇게 종이 가방을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는데 네. 잠시 후 가방을 열어본 저 여성, 도시락이 아니라 가방 안에는 고무줄로 꽁꽁 싸맨 5만 원권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5만 원권이 한두 장이 아니라 지금 표현 뭉치 저 직원이 깜놀하셨다는 거예요.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업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민원인 분이 저기 오시더니 저희 하얀색 봉투를 주시더니 이거 먼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되게 묵직해서 이게 뭐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큰 돈을 받아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팀장님께 먼저 보고 드렸거든요. 당황하셔가지고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하지만 평론가님,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고 또 돈과 함께 편지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편지 내용이 뭡니까? 현금 5천만 원이 어머, 들어있었다고 대박! 하니까 저는 그래서 공무원한테 현금 뭉치를 누가 줬다고 그래서 뇌물 사건 그랬었는데 네. 거기서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뭐 저 좀 잘 봐주세요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네.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서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여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라고 거기 이제 글을 써 있었던 거예요. 야. 기부를 하신 거죠. 어머. 공무원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 이제 쫓아가려고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버리셨고 어머. CCTV를 확인을 해봤지만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민분 중에 평소에 저기에 이 간식을 놓고 가는 주민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분들 중에 한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의 뜻을 받들어서 저 돈은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진범 교수님, 예. 저분 날개를 감춘 자 천사분이에요. 천사분. 그렇죠. 천사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돈을 모았다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돈이 많은 사람이 해도 물론 그것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푼푼히 모은 돈을 세상에. 적금 들어서 저 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건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어머. 천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신의 SNS에 저분 찾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갖다 주신 분, 후원하신 분 시민을 찾습니다라고 이재준 시장이 올렸고 네. SNS에 이분 아시는 분 또 본인이 직접 편지에 가슴 따뜻해졌고 좋은 글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주시면 표창도 좀 해드리고 이랬으면 네. 좋겠다는 말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땐 저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타나진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그럼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정말 멋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클로징은요. 고양시 덕양구에 사시는 정우성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핫플인 서울 성수동에 갔어요. 오, 네. 우연히 들른 곳이 바로 물감을 페인트총으로 막 쏘고 마구잡이로 붓을 휘날리는 이색적인 곳이었어요. 언뜻 보면 지저분하고 낙서 같지만 오히려 그 자체가 나만의 멋진 작품이 되고 또 이걸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어머, 덕분에 스트레스도 날리고 예술가가 된 느낌이었네요.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이런 특별한 체험 해보시길 강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정우성님 예술가 기분 제대로 내셨네요. 기회되면 저도 꼭 한번 들러볼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